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늘 좋아요가 3,000개를 넘기면 모두가 떡상한다는 얘기는 비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그냥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을 먼저 살펴봅시다. 그냥 무슨 일인가 저도 궁금해서요. 장난 아니네요. 이런 대형주가 이런 급락을 만들기도 하네요.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하나같이 폭탄 투하를 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네요. 회사 망했나요? 일단 무슨 일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실적 발표가 문제가 된 것 같네요. LG생활건강은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2조 1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은 2005년 3분기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2017년 2분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2020년 2분기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분기 매출 성장세를 이어왔는데요. 말 그대로 아주 큰일이 나지 않는 한 LG생활건강의 매출 역성장은 시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성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특히 LG생활건강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장품 부문의 부진이 시장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과 원자재 가격 인상이 화장품 사업의 부진 이유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니 그 이상의 문제로 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오늘의 급락 정도를 보면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3,423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내동댕이를 쳤으니까요. 성장주는 영업이익보다 매출의 성장이 더욱 중요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체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니까요. 일단 차트를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캔들이네요. 도대체 단기 몇 프로가 빠진 거죠? 혹시나 우리 채널에 보유자가 있다면 뭐 팔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오히려 매수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할 수 없네요. 기다리다 보면 최소 지금보다는 싸게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더 볼 것도 없네요. 관망. 멤버십을 통해 저의 투자 의견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투자 완료가 안 된 항목은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죠.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솔직한 저의 생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물리면 떡상하는 전설이나 만들러 갑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요즘 조선 업황의 슈퍼사이클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대장이죠? 오늘은 그냥 봅시다. 평소 꾸준히 추적하지 않았던 종목은 당장 급등할 것 같아도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건 없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언제 갈지를 모를 뿐 여기는 어차피 가는 자리라고 침을 발라놓았고요. 고꾸라지려고만 하면 양봉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패턴도 좋네요. 최근에도 고꾸라질만 하니 세 개의 양봉 덩어리를 만들며 놀리고 앉아있네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저항을 봐도 11만 원의 지지가 가능해 보이네요. 저도 평소 추적해온 섹터가 아니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대충 보아하니 이 매물대 저항 아래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해 보이네요. 대충 알아보니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팩트인 것 같고요. 차트는 볼 게 없으니 친해지기 위해 오늘은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얘도 생지랄이네요. 요즘 이런 종목 많아요. 요즘 마이너스 10% 수준은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빠졌다고 손절치고 도망가는 것은 시장이 조정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장은 여전히 연중 바닥 구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코스피를 보면 포스코와 같은 대형주도 이 포지션에 있는 것이 이상할 건 없어요. 앞에서 본 LG생활건강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그래도 너무하긴 했네요. 포스코는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에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는 걸까요? 아마도 최근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것이 부담일까요? 올해만 보면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하면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고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면 그때가 꼭지인 경우가 많긴 했으니까요. 원래 뒷북을 잘 치잖아요. 한 번씩 크게 틀리는 이유가 증권사 리포트가 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비판적인 시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를 볼까요? 과거의 멤버십을 통해 여기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워낙에 중국 소식의 주가가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이 짜증나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본전 부근에서 매도했었는데요. 이유는 중국 공산당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찍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팔고 나서 더 고꾸라지고 급등도 나오긴 했지만 중국이랑 엮이면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포스코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부양책 카드를 꺼내면 될 것 같은데요. 부양책 카드는 결국 꺼내겠지만 아무리 떡상한다 해도 중국 공산당만 쳐다보며 주식은 하고 싶지 않네요. 어쨌든 241선도 깨진 마당에 가격 메리트는 생겼죠? 30만원 중반대를 목표로 짧게 보는 단타는 일단 유효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을 보려면 역시 중국 공산당 하기에 달렸고요. 중국 공산당 하는 꼬라지 추적하다 보면 수명만 줄 것 같네요. 안 사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이면 30만원 깨는 것까지 기다려 보시죠.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실적은 훌륭했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느낀 것이 있어요. SK하이닉스로부터 구조적인 변화를 보았습니다. 바로 랜드 사업의 흑자 전환인데요.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길게 보면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2분기에는 적자폭을 줄였고요.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랜드 사업부는 2019년 무려 3조 1천억을 훌쩍 넘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작년에도 1조 4,55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요. 오랫동안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아왔던 랜드 사업부가 올해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흑자 전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2023년엔 엄청난 실적을 전망하고 있네요. 2023년엔 랜드 사업뿐만 아니라 디램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짧게 보니 무섭겠지만 길게 보면 떡상이네요.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랜드 사업부의 고성장이 현실화된다면 더 할 말도 없습니다. 9만 원대에서 의미 있는 추매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9만 3천 원 아래는 몰빵각이라고 했었죠? 작전은 유지하겠습니다. 더 할 말도 없네요. 다음은 네이버 일봉 차트를 봅시다. 네이버는 베팅까지는 못했지만 아쉽지 않을 정도만 담았죠? 일단 41만 원을 회복했네요. 근데 힘이 없어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를 했었죠? 그러고 계속 관망이었어요. 그러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확실한 불기둥을 봤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했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 이때도 매수 신호가 있었어요. 앞선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4.18%의 나름 장대 양봉이었고요. 단순한 양봉으로 보이지만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캔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음봉이 나왔을 때도 추가 매수가 유효했던 자리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확실한 신호가 없어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은 애매한 신호만 발산하며 조금씩 오르며 놀리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아쉽지 않게 보유한 물량 만들고 가면 됩니다. 지금 박앤세이라는 종목이 놀림 마당에 네이버만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도 작전은 유지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확실한 신호를 보고 고민을 하거나 다시 고꾸라지면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유한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세 종목을 줄여서 25종목이 되었네요. 특정 종목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분산 투자와 분할 매매밖에 없습니다. LG생활건강과 같은 황제주도 이사단이 나는 것이 주식판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음에도 이 꼬라지를 만드는 것이 이 바닥이에요. 어떻게 몰빵을 할 수가 있죠? 댓글로 징징이가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정 종목에 과도한 비중으로 투자해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악재가 나올 때마다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메이저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꼭지와 바닥을 만들어냅니다. 각자의 계좌를 보고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리를 하며 마무리할까요? LG생활건강은 지금은 관망이지만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 싼 맛에 접근은 해볼 수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진짜 조선 업황이 슈퍼사이클이 맞는지부터 공부하는 게 맞지만 일단 차트는 좋습니다. 포스코는 공산 땅이 싫으니 20만원 후반대에서나 투자를 고민해 볼 만한 거고요. SK하이닉스는 단타는 쳐다도 보지 말고 2023년까지 생각하고 잘 모은다면 떡상이네요. 구조적인 변화를 보았죠? 네이버는 그냥 보유한 물량으로 수익을 즐기고요. 내리면 다시 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눈치 싸움이고요. 김떡상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샀으면 됐고요. 지금은 시장을 조금 더 관찰해 봅시다. 시대 흐름에 맞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됐고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묵묵히 가던 길 갑시다. 화이팅!